프롬바이어도 역시나 HPO처럼 될 것인지, 과연 청약할 만한지. 프롬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특허 15건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주에 무려 5개 종목이 청약을 진행합니다. 스펙을 제외하고는 4종목이고요. 근데 이 4종목 중에서 바이오가 들어가는 종목이 2종목이나 있습니다. 하나는 전일 소개해드렸던 바이오 플러스고요. 또 하나는 바로 프롬바이오라는 회사입니다. 프롬바이오는 관절 연골, 위 건강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공모 규모는 645억 원입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요 예측일은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청약일은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다음 주 화, 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력적인 게 바로 환매 청구권이 있는 공모주입니다. 그래서 하방이 어느 정도 막혀있는 그러한 공모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프롬바이오가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다 라고 한다면 얼마 전에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HPO입니다. HPO 역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회사였고요. 상장하자마자 안 좋은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프롬바이어도 역시나 HPO처럼 될 것인지, 과연 청약할 만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롬바이어의 공모가 산출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PR 방식으로 공모가를 산출을 했고요. 유사회사를 상당히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HPO부터 콜마 B&H까지 총 7개 기업을 선정을 했고요. 이 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연한산 순위 기준으로 PR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PR을 구해보니까 17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평균 PR을 바탕으로 반기 연한산 순이익에다가 곱해서 가치를 구했고요. 여기에다가 발행 주식수로 나눠줘서 주당 평가액이 28,454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할인율을 14%에서 24% 적용을 해서 희망 공모가의 밴드가 21,500원에서 24,5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공모가 산정 내역을 보면 딱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무난해요. 그리고 이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의 PR을 살펴보시면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10배에서 20배 사이입니다. 이걸 그냥 평균 내서 PR을 구해주는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프롬바이오가 상장하고 나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기 위해서는 이 건강기능식품 기업들과 비교를 해서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사 기업들과 한번 실적을 비교해봤어요. 먼저 매출액, 2018년부터 2021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연평균 성장률을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연평균 성장률이 높은 기업 순으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가장 높은 기업이 HPO였고요. 무려 70%입니다. 연평균 매출액이 70%씩 계속해서 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이 바로 프롬바이오입니다. 참고로 프롬바이오는 증권가의 컨센서스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매출액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만큼 성장을 했는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2021년 연간 매출액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트리, 노바렉스 순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영업이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가장 높은 기업은 HPO입니다. 19.1%고 그 다음이 콜마 B&H, 그 다음이 프롬바이오입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프롬바이오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상위권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2020년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본다면 프롬바이오가 가장 높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프롬바이오와 유사한 기업을 압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셀바이오텍 계속해서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이 건강기능식품 업체들 중에서. 그래서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마이너스 9%입니다.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34.7%로 넘사벽이었습니다. 근데 매출액이 감소하다 보니까 현재는 한 12% 수준이에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유사 기업들의 PR을 살펴봤을 때 셀바이오텍의 PR이 가장 높았어요. 26배를 줬습니다. 왜 그러냐? 셀바이오텍이 예전에는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에 주력을 했는데 최근에는 신약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신약 후보 물질을 유럽에서 특허를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국내 임상 1상 시험 계획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셀바이오텍은 건강기능식품 업체다
보기보다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셀바이오텍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팜스빌. 이 기업은 너무나 사이즈가 작습니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익률도 좀 들쑥날쑥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팜스빌 역시 제외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콜마 B&H,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업체가 아니라 OEM 업체입니다. 즉 주문을 받아서 제품을 개발을 해서 생산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제외를 하는 것이 좋겠고, HL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자체 브랜드도 가지고 있지만 자체 생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역시 제외를 하고 남은 기업이 바로 HPO, 뉴트리입니다. 그래서 이 HPO와 뉴트리가 프롬바이오와 가장 사업 모델이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렇다면 프롬바이오는 이 실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HPO와 뉴트리의 한 중간 정도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량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한 것이고요. 정성적인 부분, 즉 기술력, 이 부분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롬바이오 유사 기업과 기술력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앞서서 HPO와 뉴트리 두 기업만 좀 선정을 해서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지적 재산권 보유 내역을 살펴보면 HPO 같은 경우에는 특허 3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트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앞만 찾아봐도 영업 기밀로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특허 15건을 가지고 있고요. 개별 인정형 원료 10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 인정형 원료가 무엇이냐면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그 물질을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이걸 개발한 회사 내지는 이 개발한 회사가 지정한 제3자, 여기만이 독점적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개발하고 나서 6년, 그리고 이 물질을 가지고 개발한 품목이 50건이 넘지 않는 그런 한에서 이 회사만 이 물질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연구 개발을 많이 했구나 라고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HPO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 인정형 원료는 한 건도 없습니다. 고시형 원료만 사용을 합니다. 이미 충분히 효능이나 안정성이 검증이 돼서 누구나 다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시형 원료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HPO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보고서상에서 보면 연구개발 내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살펴보면 매출액 대비 몇 %를 연구개발비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HPO는 이 부분이 기재가 안 되고 있어요. HPO는 사업보고서상에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우리가 연구개발한 결과물이다. 자,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얼만큼을 투입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뉴트리 같은 경우에는 한 1% 내외 정도 연구개발비로 매출액 대비 투입을 하고 있고요.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 2%에서 1% 사이 그 정도로 연구개발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부분을 이 지적재산권 보유 내역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내역 이거 가지고 평가를 해봤는데 확실히 프롬바이오가 HPO나 뉴트리보다는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일단 프롬바이오의 유사기업, 건강기능식품 기업들 PR을 살펴보니까 대동소이했습니다. 10배에서 20배 사이에 거래가 됐고요. 그걸 가지고 평균을 내서 프롬바이오의 공모가가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그냥 무난해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상장된 건강기능식품 기업들과 비교를 해서 과연 프롬바이오가 매력적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적을 한번 비교해봤죠.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유사 기업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이익률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HLB, 뉴트리와 비교해보니까 프롬바이오가 이 실적 관점에서 보면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량적인 부분 말고 정성적인 부분, 즉 직접 재산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연구 개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니까 확실히 프롬바이오가 HLB나 뉴트리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특허권이나 개별 인정형 원료나 그 다음에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로 투입하는 내역이나 그런 부분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투자 매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환매 청구권이 있다는 점이죠.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떨어지면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들이 환불을 요청을 할 겁니다. 이 프롬바이오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 이 공모가 밑으로 안 떨어지게끔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의 하방을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건강기능식품 업체들 주가를 보면은 별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 이 고령화, 헬스케어 가장 큰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 이 메가 트렌드에 편승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분야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장에서 주는 PR이 낮냐? 주가가 시원치 않냐? 이 부분은 아무래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면서 제품의 차별화보다는 이 마케팅 경쟁으로 좀 과열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유통 가능 물량이 43.6%입니다.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과연 이 프롬바이오를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이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다음 시간엔 마지막 남은 실리콘2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